네, 박수는 이렇게 시작과 끝에 많이 주시고요. 응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시 10분간 면접을 진행하고 여러분께서는 그 사이에 공감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진행해 주시죠. 네, 양승조 후보님께 여쭙겠습니다. 후보님은 상대적으로 다른 후보님들에 비해서 인지도가 떨어진다는 거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잠깐 한 1분 동안 스스로를 소개하는 시간을 특별히 드리고자 합니다. 예, 제가 그 튀는 발언을 좀 덜하는 편이죠. 또 충청도의 예의와 상대방의 존중이 그 인지도가 낮은 게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 양승조는 4선 국회의원의 당의 사무총장 최고위원을 지냈습니다. 지금 220만 도민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죠. 그래서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있고 어떤 능력도 감당할 수 있다. 또 지난 정치인생 전과 정치인생 살아온 과정이 누구한테 내놓아도 부끄러움이 없다. 그러면서 어떤 일을 맡겨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후보님께서는 충청 대망론이라는 취지로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일각에서는 지역주의에 편승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충청 대망론을 주장은 아니고요. 충청 대망론이 충청인들 사이에 있죠. 저는 두 가지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지금까지 영남에서 매번 대통령이 배출되었습니다. 또 호남에서도 우리 존경하는 김대중 대통령이 배출됐는데 550만 충청에서는 소박한 감정으로 왜 우리 지역에서는 충청도에서 대통령이 안 나올까? 그런 소박한 감정이 있고요. 두 번째 측면은 충청도는 행정의 중심입니다. 또 국가경제의 중심입니다. 또 미래의 중심이기 때문에 이런 미래의 중심, 국가의 중심, 행정의 중심, 충청도에서 대통령에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게 나름대로 국가의 발전에서 바람직하지 않겠냐. 그런 차원의 그 충청권 대망론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 충청권에 석탄 화력 발전소가 상당히 밀집돼 있는 걸로 예. 알고 있습니다. 탈탄소 가야 되는 길이죠. 예, 그 이제 논쟁은 이미 끝난 것 같습니다. 탈탄소는 가야 되는 길인데 탈원전 탈탄소 같이 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다면 에너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충청남도는 전국에 60개 화력 발전소가 가동이었을 때 무려 30개가 충청남도에서 가동이었습니다. 제가 그 탄소 중립 이공을 강력하게 주장했고 화력 발전소 조기 폐쇄를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리님이 계실 때 우리 충청남도에 보령화력 1호기, 2호기를 조기 폐쇄한 결과가 있고 이 궁극적으로 충청남도에서는 32년까지 나머지 14기가 폐쇄되면서 2050년까지는 화력발전소가 전부 다 폐쇄될 예정입니다. 저는 탈원전도 당연히 동의하지만 탈원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화석연료입니다. 탈석탄을 가지 않으면 우리나라만이 미래가 없는 것이다. 지구의 미래가 없습니다. 여기에 신재생 에너지로 충분히 탈석탄과 탈원전에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좀 구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원전과 석탄 발전을 동시에 퇴출시키고도 에너지를 충분히 안전하게 적절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좀 지금 구체적으로 탈석탄, 말씀드린 탈석탄이 지금 한 40% 정도의 대목의 에너지원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게 순차적입니다. 내년에 2022년에 화력발전소 30기를 절대 없애는 게 아닙니다. 58기를 없애는 게 아니고요. 이게 순차적으로 해서 한 2050년까지 순차적으로 폐쇄되고 원전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충분히 그 안에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발달된 기술력, 과학적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대체 에너지를 발굴하고 현재 많이 진행되어 있습니다. 하면 충분히 거기에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저희 판단입니다. 네, 요즘 이제 인구에 해자되는 말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선진국이 됐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모방할 나라가 없어졌다는 말이죠. 그런데 창의적이고 협력하는 어떤 미래형 인재를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교육계획의 과제라든지 이런 비전은 이번에 민주당 후보님들한테서 별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양 후보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가 획일적 교육만 같았더니 BTS가 나올 리가 없는 거죠. 우리가 오스카상이나 여러 그 국제에 대해서도 문화라든가 예술에서 이런 국제적인 성과를 올린다는 것은 이미 대한민국 사회의 획일적 교육을 벗어나서 상당 부분 창의적 교육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면에서도 초중고라든가 이걸 획일적인 현재 일반적으로 직제로 되어 있는 이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대해서 좀 학제 개편이라든가 아니면 실질적인 자율학교가 필요한데 대한민국 자율학교, 외고, 예고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대학 입시 기관으로 전락했죠. 외고를 졸업해서 외고가 전문대학 가는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외고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과학고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 면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자율적으로 창의적 교육을 바탕으로 한 교육제도 개편이 필요하다. 그걸 통해서 예술과 과학뿐만 아니라 전문에서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교육제도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학제 개편 방금 언급 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초중고 12년입니다. 지금 시대 상황에서 이 초중고 12년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갈 때는 어린이집 유치원을 통해서 이미 한글이 전부 다 해독되는 사람이 거의 대다수 아니겠습니까? 또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면 그런 분야까지 국가가 책임져야 되겠죠. 그렇다면 초등학교 6년,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6년은 너무 길다. 아마 5 정도로 해서, 아니 5년에서 한 10년 정도로 학제 개편만 한다면 한 2년 정도가 단축이 되고, 그러면서 사이에 출발하는 게 한 2년 좀 빠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국가 경쟁력이 강화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말씀 고맙습니다.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 오래 역할을 하셨는데요. 작년 우리나라 합계 출생률이 0.84로 OECD 압도적 꼴찌였습니다. 그런데 누구 하나 책임을 통감한다는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공직에서 정치를 오래 하신 분들은 책임이 크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책임을 통감합니다. 이 합계 출생 0.84, 세계 198개 국가에서 198등입니다. 이대로 가면 민족이 소멸할지도 모른다. 100% 미래에서 소멸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대통령부터 모든 대한민국 정치 지도자, 사회 지도자 다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청남도는 저출산 문제,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출산 보건복지라는 그 기구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무상교육, 무상입시, 행복키움수당 여러 가지 충남이 재원이 허용하는 한 이 저출산을 극복해서 굉장한 재정을 투입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저도 책임을 통감합니다. 네, 이것도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별금지법 전체에 대한 입장을 여쭤보는 건 아니고요. 차별금지법상 차별들은 이제 나열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금지 조항이 들어가느냐 마느냐가 굉장한 논란거리입니다. 들어가야 된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사회적 합의를 좀 더 거칠 필요가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민감한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런 과정에서 우리 사회가 너무 갈등과 대립, 분열의 사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갈등과 대립, 분열 사회라는 것을 나름대로 사회적 합의를 거치는 기간은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그거는 포함되어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 외국인 이민 정책과 관련해서 우리 사회는 조금 강한 규제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아무래도 이제 그 외국인에 대해서 배타적인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나 외국인들이 우리 경제의 한 축을 지탱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아마 후보님께서 계시는 충남 지역의 그 산업공단, 여기에도 적지 않은 외국인들이 노동자들로 일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서 외국인 이민 문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벌써 대한민국에는 한 200만 정도의 외국인이 들어와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아니면 사실 3D 업종에 도저히 영업이 운영이 될 수 없을 정도죠. 그런 면에서부터 작년부터 생산 가능 인구가 33만 명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이민에 대해서는 보다 포용적으로, 보다 개방적으로 생각할 충분한 시기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일각에서 사법고시가 부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미 그 로스쿨 제도가 정착화됐습니다. 이것을 시행한 지 몇십 년이 되지 않아서 다시 사법시험이 부활된다는 것은 여러 가지 혼선을 준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로스쿨 같은 경우는 아무리 장학제도가 완비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로스쿨에 다니는 건 엄청난 비용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로스쿨도 갈 수 없고, 그러나 어떤 법전이 되고자 하는 한 통로 마련은 필요한데, 그게 바로 사법실 부활로 직결되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현재는 로스쿨 제도의 취지가 제대로 잘 발휘될 수 있도록 그 제도를 보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에 두 후보님께 드렸던 질문하고 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본소득의 그 구체적 실효성 논쟁이 아니고요. 기술이 일자리를 줄이는 게 불가피할 것이냐, 아니면 정치와 인간의 노력으로 이걸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소득이 아닌 다른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냐, 이 똑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술이 그 4차 산업이 고도화될수록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것은 통설적 견해입니다. 다만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을 기본소득 감당이 안 됩니다. 기본소득이 되려면 기본소득을 받아 생활해야 되는데, 우리가 10만 원 정도면 62조가 들어갑니다. 100만 원 주면 620조가 들어갑니다. 대한민국 GDP 여러 가지 가능하지 않고,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드는 면에서는 일자리를 나누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 4일자가 궁극적으로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전 국민 고용보험 제도가 실시됨으로써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해결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지금 시간이 애매해가지고. 네, 빨리 질문 질문해 드리시기 주셔야죠. 시간이 애매하시죠? 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모시겠습니다.